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조기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테러 가능성의 탐지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이런 강아지 스킨십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표심 잡기 전략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데 이어서 어제는 가수 김은국 씨 등 연예인 11명이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빙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망고빙수, 이제 한 그릇에 15만 원에 육박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빙수값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뒀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후보에 대한 각종 테러 협박이라든지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이 기도하고 그런 제보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로 해서 암살을 하겠다. 그리고 또 블랙 요원들이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전문 킬러들이 쓰는 저격 소총이죠. 네, 민주당에선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와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 안전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경찰 출신 유삼영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네네. 우선 민주당의 이 구체적인 이 후보 테러 위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예,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데 3월에는 이제 권총에 대한 러시아제 권총에 대한 테러, 또 지금은 러시아제 소총 2km 사정거리가 되는 소총에 의한 테러, 스탠딩 오더가 옛날 HID 요원들이 퇴역한 HID 요원들에게 유효한 스탠딩 오더가 있다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여러 분야의 제보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스탠딩 오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킬러한테 이제 오더를 주는데 이 오더가 일회성이 아니고 그 임무가 완성이 되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탠딩 오더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를 가할 때까지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실행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스탠딩 오더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스탠딩 오더가 내려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북파 공작원 출신에게 이런 게 내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북파 공작원들 중에 이제 퇴역한 사람들에게를 이제 불법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라는 그런 오더를 주고 그 오더 형식이 일회성, 일과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화면에서도 봤는데 진성준 정책본부장이 소총 밀반입 얘기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밀무역으로 밀수되는 과정이고 배 같은 데 실어 러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항공기는 검색이 치밀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산을 통해서 배로 들어오는 방법이고 이제 러시아에서 저격료 2km 사정거리 2km라면 보통 한 800m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크고 한주도 크고 하기 때문에 경호 반경이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이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요? 예,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하는데 그게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지자들은 지금 풍선이나 손거울 등 소품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저격수의 조준점을 흐리자 뭐 이런 의도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거울도 등장했어요. 예, 이제 저격수의 이제 그 초점 눈 시야를 방해한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마추어들의 아이디어 수준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경호의 도움, 국가 대통령 경호실 도움을 못 받고 좀 그 경호가 좀 약하다 하니까 아마추어 수준의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이제 현실에서 지금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제 그 권한 대행에게 그 경호처가 이제 대선 후보 경호를 좀 해주라 하는 부탁을 하고 또 실제 그 방탄 장비, 방탄 유리나 방탄복 등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걸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는 필요도 있고 가능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부를 해서 지금 이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네. 원하는 쪽에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는 해줄 용의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해주면 되고 그 국민의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해주면 되는데 경호처가 이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사실은 좀 과한 경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과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 대통령 후보 1, 2위가 이제 우리 이재명 1위가 이재명 후보인데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작년 1월 2일에도 부산에서 실제 흉기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경찰에서 하는 그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경찰관 한 30-40명 동원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경찰에 의한 경우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그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를 말하는 거죠. 네. 경찰의 그 경력은 물론이고 군의 시설과 장비, 그다음 국가정보원의 정보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그 경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경호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차원의 그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절대 과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네네. 제일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후보의 안전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 뭐 2배, 3배, 10배 더한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에 있어서는 모자른 게 과한 게 낫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군요. 안전에서 양보할 수 없다. 네, 절대 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이슈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대변인님. 네. 어제 이 유세 현장 보셨습니까? 네. 뭐 탐지견도 등장을 했고 네. 아까 그림 보시면은 옥상에서는 망원경으로 네. 보고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네. 본인들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게 대선입니다. 네. 근데 이 대선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전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이 이벤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무사히 이 이벤트가 지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런 다수의 생각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경우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세 방식 변화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유세 방식 변화는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사실은 이런 두터운 경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세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스킨십 같은 게 가장 중요한 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킨십에서 나오는 사진 한 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과적이죠.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이 경호도 내 안전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유세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에서 이걸 좀 선거에 이용을 하려는 것 같다라는 지적 아니면 분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안전이나 경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경호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뭐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있고 북파공자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격수 소총으로 뭐 2km 내에서도 저격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제보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TF팀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제보가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것은 전에 러시아 권총이 얘기했고 이번에 뭐 저격수 2km 소총까지 네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구체적인 이야기면 이거에 대해서 왜 TF에서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제보를 해야죠. 이건 살인에 대한 애비 음모,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해도 애비 음모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에 제보도 하지 않고 뭔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 이게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호들갑을 좀 떨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찰에 그래서 제보를 했다는 얘기도 같이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소총을 수입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겠죠. 또 그거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그게 했던 일원들, 이제 그런 사람이 제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려의 차원에서 지지자들이 문자를 이런 걸로 또 제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북파공자원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계엄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직접적인 증거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경호는 경찰에 하는 거고 수사도 경찰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찰한테 의뢰하고 수사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 뭐 아니 제가 뭐 TF 팀의 공식 이야기가 의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암살 계획. 이것은 국가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걸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경찰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실체적 네, 유무에 제가 좀 대한 말씀- 수사 말씀 좀 말씀하신다고. 더 하시죠. 네. 상대 진영에서 뭐 저런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비판이 선거에 효율적이냐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반대로 제가 국민의힘 쪽이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해달라라고 반대로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은 사라지고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럴 거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경호실에 이재명 후보는 좀 경호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유세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나눠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정원이 더 늘어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인데요. 근접 경호 인력이 27명의 사저 경비 38명에서 총 65명 증원이 지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만한 경호 수요가 있다. 차질 없는 전직 대통령 경호 차원이라고 이 입법 배경을 좀 밝혔거든요. 저는 이제 뭐 증언이 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 시점은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탄핵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여러 이렇게 38명이나 증언이 필요한 건지 그냥 언뜻 보면 납득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뭐 경호원 딱 정해진 경호원으로 했는데 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언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 당연히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예. 또 타이밍이나 시점으로 보면 참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고 봐요. 그러면 네. 근거를 조목조목 해서 이거에서 이제 설득력 있는
증언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냥 증언했다는 얘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증언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대폭 그러니까요. 상향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낱낱이 설명을 해야지 네. 그냥 증언됐다고 하는 이야기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년 50억 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더 들고 이게 또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추가되는 예산이고 사실 시기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경호처에 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또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가 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발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논쟁은 차지하고라도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시기적으로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예. 일을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호 인력이 늘어난다 그러면 누굴 떠올릴 수밖에 없죠? 새롭게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소환이 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그 세력에 대한 심판, 그 정권에 대한 심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전생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걸 갚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뿐이 들지 않게 하는 행위를 그 윤석열 정권에 계셨던 분들이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선거 전략상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